옛날 대학생 시절 교육심리학 강의를 들을 때 교수님이 리처드 버크의 갈매기의 꿈을 읽고 리포트를 써오라고 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읽으면서 뭔가 의미 있고 재미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다시 읽어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읽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갈매기의 꿈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즐겁게 감상하세요. 갈매기의 꿈. 리처드 버크.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갈매기 조나단에게 가장 높이 나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본다. 제1부. 아침이었다. 새로 솟은 태양이 잔잔한 바다의 잔물결 위에 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해변으로부터 좀 떨어진 바다 위에서 고깃배 한 척이 물고기를 모으기 위해 밑밥을 물속으로 던지고 있었고, 아침 먹이를 찾아 나온 갈매기 떼에게 전하는 우두머리 갈매기의 전달이 허공 중에 비처럼 번쩍이자 이윽고 수많은 갈매기들이 이리저리 날며 서로 다투면서 먹이 부스러기를 쪼아갔다. 바쁜 하루가 또다시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은 고깃배와 해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홀로 나와 외로이 비행 연습을 하고 있었다. 30m 상공에서 그는 물갈퀴가 달린 두 발을 아래로 내리고 부리를 쳐든 채 양쪽 날개를 뒤틀어 구부린 힘겹고 고통스러운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애썼다. 날개를 뒤틀어 구부린 자세는 저속 비행을 위한 자세였고, 그래서 그는 이제 볼에 스치는 바람 소리가 속삭이듯이 낮아지고 발 아래의 해면이 정지한 것처럼 보일 때까지 최대 한도로 속력을 줄였다. 그는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느라 눈을 가늘게 뜨고 단 한치만이라도 더 날개를 구부리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 순간 날개의 깃털들이 흐트러지며 그는 속력을 잃고 추락했다. 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지만 갈매기는 공중에서 비틀거리거나 속력을 잃거나 하는 법이 없다. 공중에서 속력을 잃는다는 것은 갈매기들에게는 수치요 불명예인 것이다. 그런데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은 부끄러움도 모르는 듯 또다시 날개를 펴서 뒤틀어 구부리는 힘겨운 커브 자세를 취하고 느리게 속력을 늦추어 가다가 마침내 또다시 속력을 잃고 마는 것이었다. 그는 정말 보통 평범한 새가 아닌 것이 분명했다. 대부분의 갈매기들은 해변에서 먹이가 있는 데까지 날아갔다가 다시 해변으로 날아오는 지극히 간단한 비행, 그 이상의 것은 배우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대부분의 갈매기들에게 중요한 것은 나는 비상이 아니라 먹는 일이다. 그러나 이 조나단 갈매기에게는 먹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일이 중요한 것이었다. 다른 어떤 일보다도 조나단 리빙스턴은 날기를 좋아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 다른 갈매기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의 부모들조차 그가 날이면 날마다 하루 종일 혼자서 수백 번씩 저공비행을 시도하며 연습을 되풀이하는 것을 보고 당황하는 것이었으니까.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가령 자기 날개 길이의 반 정도도 못 되는 아주 낮은 높이에서 해면 위를 날 때면 힘도 덜 들고 활공 시간도 길어지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가 활공을 마치고 물에 내려앉을 때는 다른 갈매기들이 흔히 그렇듯이 두 다리를 쭉 펴고 물 위에 천벅 내려앉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그의 몸에 유선형으로 착붙이고 수면에 닿기 때문에 물 위에는 기다란 물살이 자국으로 남는 것이었다. 그가 두 다리를 접은 채 해변에 동체 착륙 연습을 시작한 뒤 모래에 새겨진 자기의 미끄러진 자국을 걸음으로 재어보는 단계에까지 이르렀을 때 부모들은 정말 어이가 없는 모양이었다. 도대체 왜 그러느냐? 존, 정말 왜 그러니? 하고 그의 어머니가 물었다. 존, 남과 같이 행동하기가 왜 그렇게 어렵단 말이냐? 저공 비행 같은 것은 펠리컨이나 엘바트로스에게 맡겨버릴 수 없겠니? 더욱이 통 먹지도 않으니 어쩌자는 거냐? 얘야, 뼈와 깃털만 앙상하게 남았구나. 뼈와 깃털만 남았어도 상관없어요. 어머니, 저는 자신이 공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며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만 알고 싶을 뿐이에요. 이봐라, 조나단. 하고 그의 아버지가 인자하게 말했다.
이제 곧 겨울이 닥쳐온다. 고깃배도 줄어들 터이고 수면 가까이 떠돌던 물고기들도 깊은 물속으로 잠겨버릴 것이다. 만약 꼭 연구를 해야겠다면 먹이에 관해서 그리고 그것을 얻는 법에 대해서나 연구를 하려무나 그 비행술인가 뭔가도 다 좋다만 그러나 활공법이 밥을 먹여주지는 못하지. 그렇지. 우리가 날아다니는 것은 먹기 위해서다. 이 점을 잊지 마라. 조나단은 고분고분 말을 들었다. 그 뒤 며칠 동안 그는 다른 갈매기처럼 처신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다른 갈매기들과 어울려 방파제와 고깃배 주위를 돌면서 꽥꽥 소리도 지르고 다투기도 하고 빵 조각이나 물고기를 찾아 급강하도 하면서 정말 애를 써보았다. 그러나 어쩔 도리가 없었다. 모두 다 부질없는 짓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힘들여 잡은 멸치 한 마리를 그를 쫓아오는 굶주린 늙은 갈매기에게 그냥 떨어뜨려 주었다. 이러는 시간을 모두 다 비행 연습을 하는데 쓸 수 있을 텐데 배울 게 무척 많지 않은가. 조나단 갈매기는 또다시 홀로 바다 멀리로 나가 배가 고프지만 행복한 가운데 비행 연습을 하고 있었다. 나는 속도가 과제였다. 그리고 일주일을 연습하고 나자 그는 살아있는 갈매기 중에서 가장 빠른 어느 갈매기보다도 나는 속도에 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300m 상공에서 그는 힘껏 날개를 쳐서 파도를 향해 직선으로 내려쏟듯 쏜살같이 날아 내려왔고 그리고 갈매기들이 직선에 가까운 기울기로 급강하를 못하는 까닭을 알게 되었다. 급강하를 시작한 지 6초쯤 지나자 그는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고 이 속도에서는 치미는 공기의 압력 때문에 날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없었다. 이런 일은 매번 일어났다. 그가 가진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하면서 매우 조심했지만 속도가 빨라지면 그만 균형을 잃고 말았다. 300m 상공으로 날아오른다. 먼저 전력을 다해 곧장 앞으로 날고 다음에는 날개를 치면서 수직으로 내려꽂는다. 그럴 때마다 치미는 바람의 압력으로 그의 왼쪽 날개가 들썩하면서 움직일 수 없게 되고 그의 몸이 왼쪽을 세차게 흔들렸으며 몸의 균형을 잡느라 오른쪽 날개의 운동이 정지되는 순간 불꽃처럼 오른쪽으로 팽그르르 돌면서 공중제비를 하는 것이다. 치미는 그 바람의 압력에는 아무리 조심을 했지만 별수가 없었다. 그는 10번이나 수직의 급강하를 해보았는데 10번 다 하강 속도가 시속 약 100km 이상이 되면 날개의 깃털이 두리뭉술이로 휘감겨 균형을 잃고 물속으로 곤두박질 쳤던 것이었다. 문제의 열쇠는 그는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어 마침내 생각했다. 매우 빠른 속도로 날 때는 날개를 끄떡없이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다. 시속 80km 정도가 될 때까지 날개를 친 뒤 그 다음에는 날개를 그냥 편 채로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600m 상공에서 그는 다시 해보았다. 부리를 곧장 아래로 향하고 급강하에 돌입했다. 시속 약 80km로 속력이 붙자 곧 날개를 그대로 편 채로 있었다. 엄청나게 힘이 들었지만 그대로 견딜 수 있었다. 10초쯤 지나자 그는 거의 몸의 윤곽이 보이지 않을 시속 약 150km의 속력으로 날고 있었다. 조나단은 갈매기의 세계에서 빠르게 날기 신기록을 세운 것이었다. 그러나 승리는 일순간이었다. 그가 수면 가까이에 이르러 수면의 평행으로 날기 위해 그의 날개의 각도를 바꾸는 순간 그는 눈 깜짝할 사이에 전과 같은 그 무서운 킬로미터에서 몸의 균형을 잃었을 때 그것은 다이너마이트에 얻어맞은 것 같았다. 조나단 갈매기는 허공에서 폭발하여 벽돌만큼이나 단단한 바다 위에 내동댕이 쳐졌던 것이었다. 그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는 해가 저문 지 오랜 뒤였고 그는 달빛 속에서 바닷물 위를 떠돌고 있었다. 갈기갈기 찢어진 날개가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하지만 패배감의 무게가 더욱 무겁게 어깨를 짓눌렀다. 그는 그 무게가 그를 살며시 바다 밑으로 끌어들여서 모든 것을 끝장내 버렸으면 하고 연약한 심정으로 바랐다. 그의 몸이 물속으로 가라앉을 때 텅 빈 듯한 낯선 목소리가 그의 내부에서 울려왔다.
어쩔 도리가 없는 거다. 나는 갈매기가 아니냐. 나에게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다. 내가 비행에 관해 그렇게 많은 것을 배울 생각이라면 두뇌 속에 항공법 사전이라도 있어야 할 것이다. 내가 굉장한 속도로 날기를 원한다면 내 것과 같은 짧은 날개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물고기가 아니라 쥐를 잡아먹고 살아야 할 것이다. 아버지 말이 옳았지. 이 어리석은 짓을 잊어버려야 한다. 갈매기 떼가 있는 집으로 날아가서 있는 그대로의 나, 제한된 존재인 가련한 갈매기로서 만족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목소리는 사라졌다. 그리고 조나단도 같은 생각이었다. 밤에 갈매기가 있어야 할 곳은 해변이 아닌가. 그는 이 순간 이후로는 한 마리의 평범한 갈매기가 되리라고 굳게 다짐했다. 그렇게 되면 모두가 다 더욱 행복해질 것이다. 그는 어두운 물결을 힘겹게 차고 날아올라 육지를 향해 날아갔다. 힘을 덜어주는 저공 비행법을 익혔던 것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저공 비행을 해서는 안 되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나는 지난날에 나를 청산하지 않았던가? 내가 배운 모든 것을 버리지 않았던가? 나는 다른 모든 갈매기와 마찬가지의 갈매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보통 갈매기처럼 날아야지. 그래서 그는 아픔을 참으면서 30m 상공으로 날아올라 더욱 힘들여 날개를 치면서 해변으로 향했다. 그는 갈매기 떼 중이 하나가 되기로 한 자신의 결심으로 훨씬 기분이 좋아졌다. 그로 하여금 비행 연습을 하도록 몰아세우던 충동에 얽매이지 않아도 될 것이었고, 더 이상의 도전도 더 이상의 실패도 없을 것이었다. 모든 생각을 떨쳐버리고 해변에 반짝이는 불빛을 향해 어둠 속을 나는 것이 기분 좋았다. 어둠, 그 텅 빈 듯한 소리가 경고나 하듯 날카롭게 울려왔다. 갈매기들은 어둠 속을 나는 법이 없지 않은가. 조나단은 이 소리를 무심히 들어넘겼다. 기분이 참 좋다고 생각했다. 작은 횃불 같은 불줄기를 어둠 속으로 던지듯 달빛과 불빛이 단물결 위에서 반짝였고, 모든 것이 아주 평화롭고 그리고 고요했다. 내려가라. 갈매기들은 어둠 속을 나는 법이 아니다. 어둠 속을 날 생각이라면 올빼미의 눈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머릿속에 항공법 사전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느냐. 매의 짧은 날개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밤하늘에 30m 상공에서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은 눈을 깜빡였다. 그가 느끼던 고통, 그의 결심이 삽시간에 사라졌다. 짧은 날개, 매의 짧은 날개. 바로 그거다. 난 참 바보였었구나. 내게 필요한 건 다름 아닌 아주 작은 날개다. 내 날개의 대부분은 접어둔 채 날개 끝으로만 날면 되지 않겠는가. 짧은 날개. 그는 검은 바다 위 600m 상공으로 날아올랐다. 그리고 실패와 죽음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날개의 앞쪽을 몸에 착붙이고 비수처럼 좁게 도살인 날개 끝만을 바람 속에 펼치고 수직으로 날아떨어졌다. 바람은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그의 머리에 와부딪혔다. 시속 100km, 150km, 200km, 그리고 점점 더 빨리 날아떨어졌다. 시속 220km가 된 지금 날개와 닿는 바람의 압력은 그 전에 날개를 폈을 때 시속 100km로 날던 때보다 그다지 더 세차지 않았고, 그리고 날개 끝은 트는 등 많은 둥 아주 살짝 틈으로써 그는 수직 강하의 방향을 쉽게 바꾸어 달빛을 받으며 질주하는 포탄처럼 바다 물결과 수평으로 쏜살같이 날고 있었다. 그는 다가드는 바람에 맞서 눈을 가늘게 떴고, 그리고 뜰듯이 기뻤다. 시속 230km. 그것도 자유자재로 균형을 잡으면서 600m 상공이 아니라 1500m 상공에서 수직 강하에 내려온다면 얼마나 빠를까. 조금 전에 했던 맹세는 그 무섭도록 바른 바람결이 휩쓸어간 듯 잊혀졌다. 그렇지만 스스로 다짐했던 약속을 깨뜨린 데 대해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다. 그러한 약속은 평범한 상태에 만족하는 갈매기들이나 지키는 것이다. 배움의 과정에서 탁월한 경지에 도달해본 자에게 그런 종류의 약속은 필요 없는 것이다.
동이 틀 무렵 조나단 갈매기는 또다시 연습을 하고 있었다. 1500m 상공에서 내려다보니 고깃배들은 판판한 푸른 바닷물에 박힌 작은 반점 같았고, 아침 먹이를 찾아 나온 갈매기 떼는 빙빙 돌아가는 희미한 한 조각의 먼지구름 같았다. 그는 기쁨으로 다소간의 전율을 느끼며 생기에 넘쳐 있었고, 두려움을 극복한 것이 자랑스러웠다. 그는 별다른 절차 없이 자연스럽게 날개의 앞부분을 끌어당겨 접고 짧은 날개 끝을 편 뒤 바다를 향해 수직으로 뛰어들었다. 그가 고도 1200m 상공을 지날 때 그는 얼굴을 후려치는 소리의 벽이어서 그것을 헤치고 더 이상 빨리 날 수 없었다. 그는 지금 시속 340km로 곧장 아래로 날아내려가고 있었다. 만약 그 속도에서 날개가 펴진다면 몸이 수백만 조각으로 갈기갈기 바람에 날려가 버리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는 침을 삼켰다. 그러나 그 속도는 힘이었고, 그 속도는 즐거움이었고, 그 속도는 순수한 아름다움이었다. 그는 고도 300m 상공에 이르러 수평 비행으로 들어갔다. 거대한 바람결에 날개 끝이 들썩거리며 동요했고, 고깃배와 갈매기 떼가 그의 바로 앞에서 운석처럼 빨리 돌진해 다가왔다. 하지만 그는 정지할 수가 없었다. 그는 그런 속도에서 방향을 바꾸는 법을 아직 알지 못했다. 부딪히면 즉사하는 거다. 그는 눈을 감아버렸다. 이 일은 그날 아침 해가 뜬 직후에 일어난 것이었다.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은 아침 먹이를 찾아 나온 갈매기 떼 한복판을 가로질러 시속 340km로 눈을 감은 채 깃털과 바람이 날카롭게 아우성치는 대기 속을 총알처럼 날고 있었던 것이다. 운명을 주관하는 갈매기의 신이 이번만은 그에게 미소를 보내준 탓인지 아무도 죽음을 당하지 않았다. 그가 하늘을 향해 부리를 곧장 치켜 올렸을 때까지도 그는 여전히 시속 260km로 무섭게 질주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가 속력을 시속 30km로 줄이고 두 날개를 다시 폈을 때 1200m 아래의 바다 위에 떠있는 고깃배가 무슨 빵 조각처럼 보였다. 그는 위기양양에 있었다. 극한 속도, 시속 340km로 나는 갈매기. 그것은 획기적인 기록이었고, 그 갈매기 떼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이었고, 그리고 그 순간부터 조나단 갈매기에게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었다. 자기의 외로운 연습장을 향해 날아가면서 2400m 상공에서 수직 강화를 위해 날개를 접고 그는 즉시 방향 전환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마침내 날개 끝의 깃털 단 하나를 단 한 치만 움직이면 엄청난 속도에서 미끄러지듯 완전히 선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알아내기에 앞서 그는 그 속도에서 하나 이상의 깃털을 움직이면 몸이 총알처럼 팽그르르 회전한다는 것을 먼저 체험했고, 그래서 조나단은 이 세상의 갈매기들 가운데 최초로 고개 비행을 한 셈이었다. 그는 그날 다른 갈매기들과 이야기를 나눌 틈도 없이 해가 저물어 어둡도록 날기를 계속했다. 그는 루프 재주 넘기, 느리게 옆으로 회전하기, 방위점 횡전, 배면 회전 강화, 거꾸로 떨어지기, 바람개비처럼 돌기 등을 알아냈다. 조나단 갈매기가 갈매기 떼가 있는 해변으로 온 것은 한밤중이었다. 그는 머리가 빙빙 돌고 몹시 피로했다. 그렇지만 그는 기쁜 마음으로 땅에 내리기 위해 루프 제주 넘기로 비행을 했고, 땅에 내리기 직전에 허공에서 한 바퀴 제주를 넘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갈매기들이 그 획기적인 기록에 관해 들으면 기뻐 날뛰겠지. 이제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게 되었나. 고깃배들에게로 날아갔다 왔다 하는 단조로움 대신에 살아갈 이유가 생긴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무지에서 건져낼 수 있으며 스스로 탁월하고 지적이고 그리고 기술이 있는 존재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 우리는 나는 법을 익힐 수 있다. 앞으로의 세월은 약속으로 가득 차 신나고 빛났다. 그가 땅에 내렸을 때 갈매기 떼들은 회의를 하러 모여 있었고, 벌써 얼마 전부터 그렇게 모여 있음이 분명했다. 사실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다. 조나단 리빙스턴 군, 한복판에 나와서라. 우두머리 갈매기의 말이 아주 엄숙하게 울려왔다.
한복판에 나가 선다는 것은 커다란 수치, 아니면 커다란 영광을 의미했다. 주요 지도자로 임명될 갈매기는 한가운데에 나가 서는 법이었다. 오늘 아침 먹이를 찾아 나왔던 갈매기 떼가 그 획기적인 기록 돌파를 물론 보았겠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아무런 명예도 원치 않는다. 나는 지도자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다. 다만 내가 발견한 바를 나누어 갖고 싶을 따름이며 우리들 모두의 앞에 열려진 그 지평선들을 보여주고 싶을 따름이다. 그는 앞으로 나아갔다. 조나단 리빙스턴, 그대의 동료 갈매기들이 보는 가운데 치욕을 당하기 위해 가운데로 나와서라 하고 우두머리 갈매기가 말했다. 그는 널빤지로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무릎이 휘청거렸고 모든 깃털이 축 처졌고 빗속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다. 치욕을 받으러 가운데 나가선다니. 그럴 수가. 그 획기적인 기록 돌파를 했는데 그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다. 이럴 수가. 그는 무책임하게 무모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 엄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갈매기 가족의 전통과 위험을 해치면서 치욕을 받으러 한복판에 나가 선다는 것은 갈매기 사회에서 쫓겨나는 것을, 머나먼 벼랑에서 살아가도록 추방되는 것을 의미했다. 조나단 리빙스턴, 그대는 언젠가 깨닫게 될 것이다. 무책임한 짓이 이로울 게 없다는 것을. 우리는 먹기 위해 그리고 가능한 한 오래 살아남아 있도록 이 세상에 던져진 것이다. 그 이상의 일은 알려지지도 알 수도 없는 것이다. 회의장에서 갈매기는 결코 말대꾸를 하는 법이 아니다. 하지만 조나단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무책임한 짓이라고요? 형제들이여, 삶의 의미를, 삶의 더욱 높은 목적을 잡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갈매기보다 누가 더 책임이 있단 말입니까? 수천 년 동안 우리는 물고기의 대가리나 찾아다녀왔지만 이제 우리에겐 살아갈 이유가 생긴 것이 아닙니까? 배우고 발견해내고 자유로워지고 하는 단 한 번의 기회만이라도 주십시오. 내가 알아낸 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갈매기 떼는 목석이나 다름없었다. 형제의 관계는 이제 깨졌다. 하고 모든 갈매기들이 함께 소리쳤다. 그들은 일제히 그들의 귀를 막고 그리고 그에게 등을 돌렸다. 갈매기 조나단은 그날 이후로 혼자 나날을 보냈다. 그는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벼랑 너머로 날아가서 지냈다. 그의 유일한 슬픔은 고독이 아니라 다른 갈매기들이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는 비상의 영광을 믿으려들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은 눈을 떠서 보기를 거절했던 것이다. 그는 하루하루 더욱 많은 것을 배웠다. 유선형으로 몸을 가다듬고 쏜살같이 날아내려가면 수면에서 3m 깊이에 떼지어 살고 있는 맛있고 진귀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것도 배웠다. 그는 이제 고깃배와 상한빵 부스러기가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밤에 바다로 불어오는 바람을 가로질러 항로를 정하고 해가 진 뒤부터 아침 해가 뜰 때까지 수백 킬로미터를 날면서 허공에서 잠자는 법을 그는 익혔다. 그는 지극히 평온한 마음으로 짙은 바다 안개를 헤치며 날았으며 안개를 뚫고 눈부시게 빛나는 푸른 하늘로 솟아오르기도 했다. 모든 다른 갈매기들이 안개와 비에 휩싸여 아무 일도 못하고 땅 위에 서 있을 바로 그 시각에도 그는 공중 높이 불어가는 바람결을 타고 육지 깊숙이까지 들어가는 법을 배웠고 거기서 맛있는 곤충들을 잡아먹는 것도 배웠다. 갈매기 떼 전체를 위해 기원했던 바를 이제 그는 혼자서 외로이 얻은 것이었다. 그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비행법을 익힌 것이었지만 그것을 위해 치른 대가에 가슴 아파하지 않았다. 조나단 갈매기는 갈매기들의 수명이 그토록 짧은 것은 그들이 두려움 속에서 쉽게 화를 내며 지루한 생활을 하는 때문임을 알게 되었고 그 자신의 생각에서 이런 것들을 몰아냄으로써 그는 정말 길고 훌륭한 일생을 살았다. 그럴 즈음 황혼역에 그들이 날아왔다. 그들은 조나단이 자기가 사랑하는 하늘을 통해 홀로 평화롭게 날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날개가의 모습을 나타낸 두 마리의 갈매기는 별빛처럼 순결했고
그들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빛은 높은 하늘의 밤공기 속에서 부드럽고 다정하게 빛났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조나단의 날개 끝에서 한 치쯤 떨어져서 빈틈없이 정확하게 날개 끝을 움직이며 나는 그들의 비행 기술이었다. 한마디 말도 걸지 않고 조나단은 그들을 어느 갈매기도 통과한 적이 없는 시험으로 해보았다. 그는 날개를 뒤틀어서 거의 정지한 것이나 다름없는 시속 1km 정도로 매우 느리게 날았다. 두 마리의 빛나는 갈매기도 그를 따라 유연하게 일정한 위치를 유지하며 천천히 날았다. 그들은 저속 비행법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는 날개를 접고 몸을 돌려 시속 300km로 쏜살같이 날아내렸다. 그들도 완전한 대형을 유지하면서 줄을 내려긋듯 그와 함께 날아 떨어졌다. 마침내 그는 그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긴 수직 서행회전을 했다. 그들도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게 했다. 그는 다시 수평비행으로 날면서 잠시 침묵을 지킨 후 말을 꺼냈다. 참 잘하는데 너희들은 누구지? 조나단, 우리는 네가 속한 갈매기 떼에서 왔어. 우리는 너와 같은 형제야. 그 말은 힘이 있으면서 평온했다. 우리는 너를 더욱 높은 곳으로, 고향으로 데려가려 온 거야. 나에겐 고향이 없는걸. 내가 속한 갈매기 떼도 없고 나는 추방당한 갈매기야. 지금 우리는 큰 산바람 꼭대기를 날고 있지. 나는 몇백 미터 높이 이상으로는 이 낡은 몸뚱이를 더 높이 들어 올릴 수 없어. 아냐, 할 수 있어. 조나단, 너는 이미 배웠으니까 말야. 한 가지 과정이 끝나고 또 다른 과정을 시작할 때가 온 거야. 그의 온 생애를 통해 늘 이해력이 등불처럼 그를 밝게 비춰주었듯이 그 순간에도 조나단에게 이해의 등불이 밝게 켜졌다. 그들의 말이 옳았던 것이다. 그는 더욱 높이 날 수 있었고 그리고 고향으로 갈 때가 된 것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자신이 그토록 많은 것을 배운 장엄한 은빛 영역을 한 바퀴 휘둘러 보았다. 마침내 그가 말했다. 이제 가자.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은 별처럼 빛나는 두 마리의 갈매기와 더불어 허공으로 치솟아 완전히 캄캄한 하늘 속으로 사라져갔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